KF-21 양산 1호기가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대한민국 항공산업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게 됐는데요. 시제기의 시험 비행과 양산기의 첫 비행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실제 의미는 꽤 다릅니다. 시제기는 새로운 설계를 검증하고 성능 한계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양산기는 실제 공군에 인도될 기체가 계획된 품질과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산 1호기의 첫 비행 성공은 단순한 행사성 의미를 넘어 KF-21이 본격적인 전력화 단계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관심을 받은 부분은 출고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시험 비행이 진행됐다는 점인데요. 출고 22일 만에 첫 시험 비행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생산 과정과 각종 점검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항공기 생산은 단순히 기체를 조립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전기계통과 유압계통, 비행 제어 장치, 센서와 항전 장비까지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죠. 이런 복잡한 절차를 짧은 기간 안에 무리 없이 소화했다는 점은 양산 체계가 일정 수준 이상 성숙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양산기의 첫 비행에서는 기체 기본 성능과 조종 안정성, 각종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단순히 하늘을 나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용 환경에서 조종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기체를 다룰 수 있는지까지 살펴보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또한 비행 중 진동이나 소음, 계기 반응, 데이터 전송 상태 같은 세부 요소도 함께 점검되기 때문에 첫 비행 결과는 이후 양산 품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죠. 이러한 검증이 계획대로 진행될수록 공군 인도 일정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과정을 통해 개발 완료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는데요. 개발 단계에서 충분한 시험과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양산기로 넘어가는 과정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항공기 사업에서는 시제기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축적했는지가 양산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죠. KF-21은 오랜 기간 축적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양산 단계에 진입한 만큼 개발과 생산 사이의 연결이 비교적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F-21 관련 긍정적인 사례로는 1600회가 넘는 시험 비행과 단계적인 성능 검증을 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비행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기상 조건과 비행 영역, 장비 조합을 반복적으로 확인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항공기는 작은 오차나 예기치 못한 반응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험 데이터를 확보한 뒤 양산 단계로 넘어갔다는 점은 사업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양산기의 첫 비행 성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죠. 또한 KF-21은 국내 항공산업의 기술 축적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큰데요.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 설계와 생산, 시험과 품질 관리, 후속 지원 체계까지 함께 구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될수록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군운용 부대가 함께 경험을 쌓게 되고, 이는 향후 후속 개량이나 추가 양산, 나아가 다른 항공기 개발에도 큰 자산이 됩니다. 결국 KF-21의 양산 1호기 첫 비행은 한 기체의 성공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체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 해외에서는 개발은 완료됐지만 양산 단계에서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일부 첨단 전투기는 생산 공정과 소프트웨어 보완이 반복되면서 양산 일정이 늦어졌고 구매국 인도 일정까지 영향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최신 전투기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임무 컴퓨터와 센서 융합, 무장 연동 같은 소프트웨어 요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이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안정적인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지는 않죠. 이런 사례는 개발 성공만큼 생산 준비와 양산 검증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산 1호기의 첫 시험 비행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는 점은 생산 체계 안정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되고 있는데요. 첨단 전투기는 개발이 끝난 이후에도 양산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KF-21은 시험과 검증을 충분히 거친 상태에서 양산 단계로 진입했기 때문에 생산과 비행 시험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생산 체계가 빠르게 안정되면 가장 큰 장점은 전력화 일정 관리인데요. 공군은 계획된 일정에 맞춰 전투기를 인도받을 수 있고 조종사 교육과 정비 인력 양성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차질 없이 이어질수록 새로운 전력을 실전에 배치하는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양산기는 실제 운용될 기체인 만큼 첫 비행 이후에도 여러 확인 절차를 거치지만 기본적인 비행 성능과 안정성이 입증될수록 공군인도 준비 역시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결국 양산기의 안정적인 시험 비행은 실전 운용을 향한 마지막 단계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죠. 이러한 모습은 국내 방위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양산과 공군 운용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과 생산, 시험 비행, 전력화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는 앞으로 진행될 후속 개량과 추가 양산에도 중요한 자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KF-21 관련 좋은 사례로는 개발 단계에서 확보한 방대한 시험 데이터를 양산 과정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이미 다양한 비행 환경과 운용 조건을 검증했기 때문에 양산기의 품질 관리와 비행 시험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축적은 대한민국 항공기 개발 역량이 한 단계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반면 해외에서는 양산 초기 생산 공정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있었는데요. 일부 최신 전투기는 초기 생산분에서 품질 보완과 일정 조정이 반복되면서 인도 시기가 늦어졌고 운용국들도 전력화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공급망 문제와 생산 효율 저하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예상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험은 개발 성공만큼 양산 안정성과 생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KF-21 양산 1호기의 첫 비행은 단순한 시험 비행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요. 개발 완료 수준의 높은 완성도와 안정적인 생산 체계, 그리고 계획대로 이어지는 전력화 준비가 함께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 전투기를 안정적으로 양산하고 실제 공군 전력으로 연결하는 단계까지 도달했다는 사실은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입니다. KF-21 보람에는 현재 블록1 양산과 전력화를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진정한 잠재력이 블록2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블록2는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임무 수행 범위를 크게 넓히는 개량 단계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중 우세 임무를 중심으로 출발한 KF-21이 다양한 공대지 작전까지 수행하는 다목적 전투기로 발전하는 과정이 바로 블록2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공대지 무장 확대인데요. 현재까지 진행된 시험과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밀유도 무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단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공대공 임무뿐 아니라 지상의 전략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게 되면 공군의 작전 선택폭도 훨씬 넓어질 수 있죠. 이는 단순히 무장 종류가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 능력이 한층 향상된다는 의미가 큽니다. 국산 정밀유도 무기와의 연동 확대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해외 무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개발된 다양한 무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면 운용 효율과 유지 측면에서도 상당한 장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을 추진할 경우 구매국의 요구에 맞춰 무장을 보다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점도 경쟁력이 될 수 있죠. 전자전형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데요. 미래 공중전에서는 적 레이더와 통신망을 교란하는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F-21을 기반으로 전자전 임무를 수행하는 전용 기체가 개발된다면 공군의 작전 수행 능력은 한 단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도 기존 전투기를 바탕으로 전자전 기체를 개발해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실적인 발전 방향으로 평가받고 있죠. 내부무장창 적용 가능성 역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양산형에는 외부무장 장착 방식이 적용되고 있지만 향후 개량을 통해 내부무장창을 적용하는 방안도 꾸준히 연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부에 무장을 탑재하면 공기 저항을 줄이는 것은 물론 레이더 반사 특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러한 개량은 상당한 기술적 검토와 구조 변경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과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무인 복합 체계와의 연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미래 전장에서는 유인 전투기와 무인기가 임무를 분담하며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F-21이 무인기를 통제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조종사의 생존성과 전투 효율도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기술 확보를 위해 다양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KF-21이 그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죠. 좋은 사례로는 KF-21이 개발 초기부터 단계적인 성능 개량을 고려해 설계됐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이는 향후 새로운 장비와 무장을 추가하거나 임무 능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확장성을 고려한 개발 방식은 장기간 운용되는 최신 전투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죠. 반면 해외에서는 성능 개량 계획이 반복적으로 변경되거나 개발 일정이 계속 늦어지면서 구매국들의 우려를 키운 사례도 있었는데요. 일부 전투기는 초기 개발 이후 후속 개량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완전한 성능을 확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블록이 개발과 함께 많은 관심을 받는 또 다른 분야는 국산 엔진 개발 논의인데요. 현재 KF-21은 검증된 해외 엔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핵심 동력 장치까지 자체 기술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엔진은 전투기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독자 개발에 성공한다면 항공산업 전반의 경쟁력도 크게 높아질 수 있죠. 물론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기술 축적과 연구 개발이 이어진다면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산 엔진이 현실화되면 가장 큰 장점은 안정적인 운용인데요. 해외 기술 이전이나 수출 허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성능 개량도 국내 기술진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장기적인 유지와 정비, 부품 공급까지 국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항공기 자립 능력도 한층 높아질 수 있죠. 블록이 이후에는 다양한 개량 사업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공대지 무장 확대와 전자전 능력 강화, 유무인 복합체계 연계가 하나씩 현실화된다면 KF-21은 단순한 공중우세 전투기를 넘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전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단계적 개량 방식은 전투기의 수명을 연장하고 미래 전장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장점으로 꼽히고 있죠. 유무인 복합 체계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유인 전투기가 지휘 역할을 수행하고 무인기가 위험 지역 정찰이나 선행 임무를 맡는 방식은 세계 주요 공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KF-21 역시 이러한 개념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발전한다면 조종사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작전 효율은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전자전형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계속 주목받고 있는데요. 현대 공중전에서는 미사일을 많이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적의 탐지 장비와 통신망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하는 능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KF-21을 기반으로 한 전자전 기체가 개발된다면 우리 공군의 독자적인 전자전 능력도 한 단계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은 사례로는 KF-21이 국산 A사 레이더와 다양한 국내 기술을 적용하면서 핵심 기술 자립 기반을 넓혀왔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핵심 장비를 직접 개발한 경험은 향후 엔진과 차세대 장비 개발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술 축적이 또 다른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죠. 반면 해외에서는 첨단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비용 증가와 일정 지연이 반복되면서 후속 개량까지 늦어진 사례도 있었는데요. 일부 사업은 새로운 기능을 한꺼번에 적용하려다 개발 부담이 커졌고 결과적으로 양산과 전력화 일정까지 영향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단계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식이 오히려 위험을 줄이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블록이 개발은 단순히 새로운 무장을 추가하는 사업으로 끝나지 않는데요. 공대지 공격 능력 확대와 전자전 임무, 내부 무장창 가능성, 유무인 복합체계 연계, 그리고 장기적인 국산 엔진 개발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F-21 보라매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주목받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국산 A사 레이더인데요. 현대 전투기에서 레이더는 단순히 목표물을 찾는 장비가 아니라 전장의 흐름을 읽고 생존성을 높이며 임무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 A사 레이더를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부품 국산화를 넘어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어디까지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죠. A사 레이더는 수많은 송수신 모듈을 이용해 전파를 빠르게 조향하면서 여러 목표를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최신 장비인데요. 기계식 레이더보다 반응 속도가 빠르고 고장에 대한 내구성도 뛰어나며 전자전 환경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KF-21은 이러한 핵심 장비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면서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향후 성능 개량과 수출 경쟁력까지 고려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국형 항전 장비 역시 KF-21의 중요한 강점으로 꼽히는데요. 비행 제어, 항법 표적 처리, 무장 운용을 위한 각종 전자 장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전투기의 성능을 온전히 끌어낼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과 기업이 이러한 핵심 장비를 꾸준히 개발하고 경험을 축적해왔다는 점은 단순한 조립 능력을 넘어 시스템 통합 역량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죠. 이는 향후 개량형 개발에도 큰 자산이 됩니다. 독자 개발 능력이 갖는 의미도 매우 큰데요. 핵심 기술을 직접 확보하면 해외 기술 이전 제한이나 수출 규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작전 환경과 요구에 맞춰 성능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과정도 훨씬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죠. 전투기는 한 번 만들고 끝나는 무기가 아니라 오랜 기간 운용하면서 계속 발전시켜야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립 능력은 장기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국내 항공산업도 KF-21을 계기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레이더와 항공전자 장비를 비롯한 다양한 핵심 기술이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축적되면서 산업 기반도 더욱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첨단 부품 생산과 품질 관리 경험을 쌓고 있고, 이는 향후 다른 항공사업이나 무인기 개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결국 KF-21은 한 기종의 성공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체를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로는 국산 A사 레이더가 개발 단계부터 다양한 시험을 거치며 성능 검증을 이어왔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지상 시험과 비행 시험을 통해 안정성을 확인하고 실제 운용 환경을 고려한 보안 작업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장비를 직접 개발해 실제 전투기에 적용했다는 점은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는 요소 가운데 하나죠. 반면 해외에서는 핵심 전자 장비 개발이 늦어지거나 소프트웨어 보안이 반복되면서 전력화 일정이 지연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일부 첨단 전투기는 항공전자 장비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결과적으로 실전 배치 일정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핵심 장비를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충분한 검증을 거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산 A사 레이더와 한국형 항전 장비 개발은 단순히 새로운 장비를 확보했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데요.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핵심 기술을 스스로 연구하고 시험하며 실제 전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첨단 전투기 개발은 수많은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인 만큼 하나의 핵심 장비를 독자적으로 완성했다는 사실은 다른 분야의 기술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이러한 독자 개발 능력은 앞으로 진행될 성능 개량 과정에서도 큰 강점으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운용 과정에서 새로운 요구가 생기거나 최신 기술을 적용해야 할 경우 해외 업체의 승인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국내 연구진이 주도적으로 개선 작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능 향상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유지 비용과 운용 효율 측면에서도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국내 항공산업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도 KF-21의 의미는 상당한데요. 레이더와 항공전자 장비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은 다양한 협력업체와 연구기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핵심 부품을 제작하는 기업들은 생산 기술과 품질 관리 능력을 높이고 있으며 전문 인력도 꾸준히 양성되고 있죠.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개발될 차세대 항공기와 무인기, 각종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주국방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핵심 장비를 해외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국제 정세 변화나 수출 규제에 따라 전력 유지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주요 기술을 국내에서 확보하면 필요한 성능 개량과 유지 관리, 후속 지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독자 기술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볼 수 있죠. KF-21 관련 좋은 사례로는 국산 A사 레이더뿐 아니라 다양한 한국형 항전 장비를 함께 개발하면서 핵심 기술의 국산화 범위를 꾸준히 넓혀왔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하나의 장비만 국산화한 것이 아니라 여러 핵심 구성이 함께 발전하면서 전투기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후속 개량과 수출형 기체 개발에도 긍정적인 경쟁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반면 해외에서는 특정 국가의 핵심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수출 협상이나 후속 성능 개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있었는데요. 일부 전투기 사업은 핵심 구성품 공급과 기술 이전 문제로 일정이 늦어졌고 구매국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해외 업체의 지원 일정에 따라 개량 사업이 영향을 받은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험은 독자 기술과 국내 산업 기반을 꾸준히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국산 A사 레이더와 한국형 항전 장비는 단순한 기술 개발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성장과 자주국방 역량을 상징하는 중요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핵심 기술을 직접 연구하고 시험하며 양산과 운용까지 이어지는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은 세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경쟁력입니다.